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팀장 정민성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2번역 7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지역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한 시장과의 격이 없는 토론 시간을 진행한 후에 지역위원님 간의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리며 회의 시 발언권을 지역위원님께만 있고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2번역 7월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대전 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9년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이죠.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세종시까지 가셔서 지역회의에 대해서 발표하셨고 그 결과 우리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가장 높은 상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역회의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장님과 지역위원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날씨는 좀 덥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분 역시 상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의 성원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참석 인원을 체크해 주시고 진행하십시오. 참석 인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참석 의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수를 채워야 되지만 이 회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정수를 채우지 않아도 진행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먼저 금일 회의 안건으로 선정된 경부고속도로 지하구간 진출입구 방음터널 변경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시장과의 격이 없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우리 상천부 시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천호입니다. 저희 조만간 사회자가 산을 탔다고 얘기 힘든데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탄 상은 아니고요. 거기서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역회의에 참여한 지역위원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마 상을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가 저희보다 훨씬 잘 된 게 많습니다. 다른 데에서 발표된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화성 사례보다 이것도 좀 생중계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봐도 다른 데가 잘 된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탄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심사위원들 얘기로 봐서는 지역회의 매번 시장에 참여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도 이런 거는 서울 사례가 훨씬 오늘 은평구 사례도 발표됐거든요. 은평구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월등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타게 된 것 중에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회의 할 때 시장이나 단체장 이런 분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주제를 주면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주민 참여에 대한 율은 서울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면 참석 인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는 단체장의 의지나 단체장 이런 행사 때 오지도 않고 시장이 한 지역도 아니고 12개 지역을 한 달도 안 빼고 매달 참여한다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되게 크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주변의 느낌인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역위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화성시가 시민자치 참여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화성시가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건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한 사항인 건 제가 좀 인지를 해요. 전 1번이 경부고속도로 지하구간 진출입구 방음터널을 변경하자.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대한 건의예요. 건의. 제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화성 시민들의 입장에서 방음터널을 하고 지하터널을 좀 더 길게 하고 항상 시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저는 LH에 지금 말씀대로 방음벽을 변경하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사안입니다. 가능하면 지역회의 주제가 우리 주민들과 참여해서 화성시에서
이 사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우리가 시에서 결정해서 이룰 수 있는 사안, 이런 거로 가면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역회의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받아서 제가 이걸 받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은 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건의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제가 천상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때문에 그러한 계속 주역 주민들과 논의하고 토론해서 도시를 바꿔갈 수 있는 사안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뭐 여기 건의하신 대로 화성시에서는 방음터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안이 사당역 직행버스를 순환대로로 출발하게 해달라 이 사안이거든요. 그 현재 상태에서 그 순환대로가 지금 동탄대로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 물론 아시겠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를 지금 순환버스를 동탄 순환대로 옮긴다. 이건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옳다는 확신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면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화성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입대에다 공문을 저희가 보낼게요. 입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게 지역회에서 올라왔는데 각 입대의 입장은 어떠냐. 왜냐면 이게 소수에게인지 다수에게인지 애매한 거예요. 왜? 없는 걸 만들어 달란다고 검토가 훨씬 쉬운데 있는 거에 위치 변경입니다. 왜냐면 지금 동탄대로로 이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이 다니고 있는 버스를 순환대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화성역으로 정해졌고 인간버스도 저희가 정해졌고 이게 이제 동탄대로로 다니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기본축이 지금 메인 축이 동탄대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다수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가 동탄 순환대로로 옮겨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역회의라는 건 어떠한 특정 지역보다 동탄 4, 5, 6동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동탄에 저희가 단지가 좀 많아요. 이 단지 전체에다가 아파트 입대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현재는 동탄대로로 다니고 돼 있는데 순환대로로 다니는 게 어떠냐 이러한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조사 결과 나오면 그 조사 결과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인하는 결과나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회기들 몇 명이 많으니까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좀 아까 성원 얘기 하셨잖아요. 저분이요. 제가 200 몇 분인데 지금 여기 왔을 때는 이 부분이요. 염려되는 부분이 이 직행버스는 순환대로 출발해 달라는 게 최소한 저는 아직 몰라서 제가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 4, 5, 6동 지역회의에서는 전체 합의가 된 건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한 분과에서 몇 명이 제의를 했는지 저희 동탄 4, 5, 6동 지역회의에서는 최소한 여기 있는 순간 전부 다 수긍을 했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사안입니다. 최소한 지역회의 하면은 이 지역회의 분들이 그게 옳다라는 최소한 이 안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있어야죠. 아까 왜 어떠한 이유로 저분이 이게 성원될 인원이 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아까요. 그것처럼 최소한 이 사안이 우리 그 절차는 있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한 사안이에요. 최소한 저희 지역위원분들을 위해서 여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분들이 이거는 변경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3분의 2가 될지 이걸까지 아니어도 과반수 이상의 수긍이 있었는지도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 사안들 이게 다른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은 이게 좀 먼저 필요하다 해서 이따가 아마 진행하는 어떤 분이 오늘 주재자가 있으시면 그분이 먼저 여기에서 이 과정이 이거 걸쳐야만 그 다음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 하고 좀 이따 항상 하고 나면 모든 답변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받으니까 그때 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 화성의 창문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썬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되게 규제한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큰 현수막으로 밖에 놓은 거는요. 전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지침대로 그 인원도 이미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뽑고 있고요. 추가로 더 뽑을 계획이고 여정권 5개 관공을 관리하는 거에 저희가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식으로 그 인원을 추가 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방공물에 대해서 현수막 크게 한 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5개 방공물법에 의해서. 근데 현행 법 규정에서 자기 상가 안에서 밖으로 보이게 시트지를 붙인 거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현재 5개 방공물 관련 고시 규제에 불과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내부적인 문제 말고 외부적으로 돼 있는 불법적인 사항 이게 동탄 사후부터는 더 먼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이건 강력히 할 계획이다. 근데 내부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으로 그걸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천상 그러한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밖에 못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좀 아까 딴 분들이 요걸 바탕으로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추가 설명이 좀 더 가능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동별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금일 회의 안건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동 의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동 의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그냥 말하겠습니다. 홍사선 정대준입니다. 일단 두 가지 안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에 사장님 지시해드릴 것을 순환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할 수는 없냐는 건의 이야기고요. 원래 요구가 반반이었다는 거죠? 네, 지금 시설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도 시설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차분 이용 방법물 시트지 규제를 조건에 대해서는 광고판도 이제 착한 광고라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광고판을 일정하게 사이즈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광고판에 대해서 착한 것처럼 검토하라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처럼 요거를 한번 저희가 지역회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내에서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오기 전에 명확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없을 때요. 여기서 다음에 한 안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지역의 토론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분과 딴 분들이 이게 신설인지 변경인지 이것도 지금 이 내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떠한 발제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토론하는 걸 저희 직원이 정확하게 본다면 저한테 정확한 정보가 옵니다. 그럼 제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거로 제목으로만 저희한테 넘어가면 저희 직원들 자체가 제목을 보고 자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이 과정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서면상으로 본 것만을 답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회의가 활성화되려면 첫 번째는 어떤 분이 이 안을 내셨을 거예요. 처음에요. 사당형 버스에 대해서 사당에 가는 버스에서 냈을 때 그분들이 최소한 제가 낸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역위원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걸 듣고 최소한 과반 수준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저한테 넘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걸 편의상 분과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 분과상 토론을 했다. 분과상 토론을 했어도 그 분과에서 A라는 주제가 도출됐어요. 그 도출된 주제가 저한테 오기 전에 전체 지역에는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설명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역위원회 찬성이 있은 다음에 저한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설명하는 과정을 저희 공무원이 듣게 되죠. 정확하게. 뭐였구나. 그래야만 정확하게 저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지금 미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역위원분들 중에서 최소한 제가 설명하러 왔으면 지난번 달에 빠진 분은 모르지만 지난번 달에 참석하신 분은 아 시장이 답변할 게 뭐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제 생각엔 안 되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이런 말 하나 드릴까요? 네. 저번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 관계자한테는 각동 지역회의 혜택에 시 관계자들을 참석해갖고 성으로 해갖고 회의 내용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 지역회의 각동 자체 회의층에는 그 시 관계자분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니, 그거는요. 아니 그래서 성우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갖고 가게 되면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정리해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된다고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지역회를 만들 때 처음에 얘기를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동별로 할 때 공무원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 지역회의는 동별회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5동에서 내게 되면요. 5동으로 순환대로에만 있어요. 하지만 동탄대로에는 5동이 없습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6동 안을 내게 되면요. 5동에서 무관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동별로 낸 게 지역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때만 공무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회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소장님 여기 끝나시고 하시면은 지역회의 진행하는데 이 안건 얘기 나온 것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흩어져서 안건을 발의하고 다 집에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논의가 필요하면 한 번은 안건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를 한번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지역회의가 생긴 목적을 맨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동별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가요. 왜 그러냐면 동별로 했을 때 만일 여기 계신 분이 혹시 몇 동 사시나요? 6동입니다. 예. 6동 사시는 분 5동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되니까요. 알 수도 없고 내용을. 근데 6동에서 제안을 할 때 5동의 민감한 사안을 제안하게 되나요? 제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동 분은 7동에 가보지도 않아요. 7동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려요. 여기는 권역을 위한 동탄 2신도시를 위한 지역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 분들이 4, 5, 6동을 나눴지 시에서 4, 5, 6동을 나누라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절차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위임한 겁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그리고 여기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막 나눈 거예요. 다른 데는 동별로 안 나누고 다른 데는 뭐 교통부가 교육부가 막 자기 편한 대로 나눕니다. 저희는 어떤 형태로 나누는지를 존중해 드린 거예요. 존중해 드리고 그 존중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 과정을 그러니까 제 논의보다 여기 논의 과정을 길게 해서 여기서 토론 과정이 있을 때 시에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6개 권역이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디는 동별로 나누지만 어디는 교육분과 교통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그 교통분과 나눈 거는 교통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분과를 나누라 처음 여기 시작했지만 그때 그걸 지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주민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역의 안건으로 나왔다고 시장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역 주민의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구나 제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건요. 여기서 제한된 걸 제가 해줘야 되는 생각은 잘못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주민들이 이걸 되게 중시하는구나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 버스 노선 신설해달라 해서 제가 그 버스 노선 신설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역주민 못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예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얼마나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어떻게 우리 마을을 바꿔나갈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장인 겁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도시가 우리가 생각했지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거기가 훨씬 지역회의나 이런 거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적극적인 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가라는 이런 의미에서 상을 줬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처럼 아까 말씀처럼 버스 노선만 신설해 주세요 해서 제가 신설 딱 해주면 주민 간에 무슨 논의가 있는 거죠? 무슨 토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 거를 어떤 동에 할 때 공무원이 가는 거는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5동에서 이런 생각인가 해서 다른 전체 동에 이제 7동까지 생겼잖아요. 여기에 합의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걸 저희 공무원이 봐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만약 뭐 해달라면 그냥 종이로 접수해서 저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동별로 하는 거에 공무원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역계획 처음 만들 때 지침이 돼요, 제가. 대신에 안에 토론하는 형태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분방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 존중하겠다. 이 방식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동탄 5동 의원님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오동 전 대중입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사당역 광역시객버스가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고 제안을 했던 거라서 여기 이제 순환대로가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순환도를 빼고 만약에 그 계획이 있는지 언제 출발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순환대로를 고집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저희가요, 사당, 지금 동탄 투에서 가는 거는 사당에 가는 거와 잠실에 가는 거 두 개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당으로 가면 9대를 저희가 인가받아서 배차 간격은 15분에서 25분 간격이고요. 잠실로 가는 건 10대를 배차받아서 잠실로 가는 것도 15분 간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협의하고 경기도랑 협의해서 확정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정이 돼도 버스를 투입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화성시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사당이나 잠실로 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에 추경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잠실행과 사당행이 두 개 다 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안건 해결됐거든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다음 동탄 6동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동 홍병규입니다. 저 3번 관련해가지고 5개 방법을 관련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안건 여지가 규정 강화를 좀 요청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이 고시나 시행령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지역회의도 그렇고 운영회의 때 저희가 실제 여기 보면 완화 변경 고시가 됐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 고시 내용에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자체를 불허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로 크기는 3층 이하 20cm 그러니까 가로는 특정되지 않고 세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상가를 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시 방법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해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도 이제 이 그 법적으로 우리가 뭐 강제권은 없지만 이런 시행령이나 고시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규정을 좀 제한을 하면 좀 시작할 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좀 고시를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에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100% 갖고요. 지금 현재 그 되게 자영업자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여기 도착 직전까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하고 화성시청에서 좀 회의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 5개 관점을 싹 규제를 하고 직원도 다 뽑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자분은 거꾸로 되게 많이 민원을 내세요. 우리도 먹고 사는데 너무 화성시가 다른 도시는 규제하지 않는 덜 하는데 너무 강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간판이 다 같이 줄면 괜찮은 거예요, 장사가. 어디에서 삼겹살 먹은 분이 간판이 다 같이 작으면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그 유럽이나 딴 나라 가면 이렇게 간판 큰 데가 없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간판 제일 큰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을 선출직으로 뽑다 보니까 이 규제를 자꾸 크게 세게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완화했는데 저는 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히 동탄투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화성시가 서울의 1.4배입니다. 이걸 동시에 규제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 화성시에서 시범지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탄 2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가 막 지금 말씀대로 생길 때 저희가 강화를 하면 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동탄 2신도시 위주로만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1신도시의 사례를 고발해요. 똑같은 화성시인데 이 당하신 분이 다른 데 걸 고발하는 문제까지 터져서요. 저희가 불법을 한번 단속을 했는데요. 숫자를 제가 정확히 했는데 노장마을에요. 190몇 개인가 매장에서 160개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걸려버린 거예요, 저희가. 법적인 자대로 다 재벌이니까. 왜냐면 거긴 좀 오래돼서 이 불법이 훨씬 더 많아요. 동투는 불법이 적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든 동투부터 규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건 명확해요. 그래서 5개 광고물 하고 옥내 광고물은 여조건 실제로 이 제안이 오기 전까지요 신중히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왜 필요하냐고 해서 한 5분 10분 발제를 하면 이게 훨씬 더 피부로 전달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손을 보면 아 이거 20cm 하면 한 뼘밖에 안 되거든요. 3층에 한 뼘 정도는 보기 안 좋지 않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요. 그 정도는 한 뼘 정도는 그분들도 간판 크게 걸 데도 없는데 2층 3층 가면 이 정도는 뭐 별 무리 아니지 않나 오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말씀에 일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으면요 저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화성시에서 엄청 욕먹고 있는 건 아시죠? 왜냐면 이 지역회의 같은 경우 막 여기저기서 욕먹습니다. 그 이유가 기득권층을 깨려다 보니까 이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기존에 나와발이 있으셨던 분, 기존에 뭐 이렇게 자기 영역이 있을 거나 이렇게 완장 좀 차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저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저를 모르는 시민들하고 논의를 하니까 오늘 얘기한 제가 이 지역회의랑 그 50명 이상 간담회가요. 지금 거의 한 100번째입니다. 금년에요.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매일이요. 100번 하려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금년에 200번 한다는데 엄청 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 모르는 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기존 분들의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는
다 저축기금 돼 있어요, 현재 상태가요. 기존에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단체장들만 만나고 하니까 그분들이 저랑 친했는데 딴 데는 지금은 제가 특별히 저랑 친한 사람이 화성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민들의 올바른 의견 듣고 제가 고쳐나가는 것을 고쳐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기득권, 그분들은 기득권은 절대 아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그동안 이렇게 광고하고 있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딪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시민분들이 그런 걸 우리가 적어도 가고 이러한 시민분들이 우리 광고판 큰 데는 가지 맙시다. 지금 일본 사람 저희가 불탄 운동으로까지 거쳤잖아요. 불매 운동에서. 제가 이거 하면 아마 지자체장으로 처음인데 이게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되고 있어서 제가 화성시 공무원은 전부 앞으로 일본으로 연수는 싹 다 철회시키려고 해요. 화성시에서 일본으로 모든 연수는 없다 앞으로. 근데 단체장을 이가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거 할 때 시민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대위 이런 데서부터라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광고판 얼마 이상 되는 식당 가지 맙시다. 이런 게 조금만 불면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화하자는 거에는 100% 공감하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만 시민들이 함께 동참만 좀 해주시면 저는 훨씬 더 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5개월 광고물 그렇게 하고 현수막 썬팅 이런 거 다 없어도 똑같이 다 없으면 되게 깨끗한 도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현수막 같은 것도요, 시 홍보 현수막도 웬만한 건지 잘 못 걸게 합니다. 시부터. 그래서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불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 현수막도 지금 작년보다 엄청 줄였거든요. 점점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지역위원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이런 카페 같은 데라도 그런 현수막 이용하지 맙시다. 그런 큰 데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만도 막 올려주시면 저는 되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성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동탄 7동 지역위원 중에서 발언하실 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7동의 정선입니다. 연일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지역회의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동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각 동별로 2건, 3건 그렇게 만들어서 결정을 해놓고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아까 요 안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공감을 가졌냐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걸 가질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중간에 우리 운영위원 내지는 또 한 번의 모임을 갖고 우리가 공동 관심사를 해야 되는데 동네마다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듯이 이 동탄권의 공동 관심사가 모아졌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 동네에 필요한 사안을 지금 제안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좀 운영의 문제, 좀 다른 방향으로 왔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또 한 번의 만남과 또 의견을 취합하더라도 공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안건이든 동네마다 조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각 동네 애로라든가 문제를 들으시고 답을 주시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좀 성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우리 동탄이 넓은 이 동네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의견을 모은다면 아마도 쉽지 않은 그런 동작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동네마다의 사안을 들으시고 답을 주시고 가능한 범주에서 한다. 이런 것이 맞지 않아. 그런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8개월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동네마다 몇 번씩 올려왔는데 시장님께서 이걸 뭐 하자냐 할 때는 여기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동별로 우리 사안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방식은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동의 통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회의 구조가 필요 없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동탄 7동이나 동탄 6동이라면 이미 한 20여 분의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한 20여 분의 주민자치위원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건을 항상 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랑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 동사안은, 그러니까 그 동해 사안은 저희가 동에서 듣는 구조가 현재 있는 겁니다. 시에. 시에는 동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있어요. 동장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는 한 개의 동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처럼 버스 노선이 어떻게 가냐의 문제. 우리가 만약 지금 뭐 다른 도시의 편의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동원에서는 몇 달째 논의되는 게 동탄 1, 2, 3동의 순환버스 노선을 어떻게 만드냐 가지고 매번 논의를 해요. 이렇게 노선을 만들까, 이렇게 내부 순환버스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탄 이 신도시에 대한 관심사라고 해서 이 지역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에 있는 공원, 1, 2, 3, 4동에 있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왔잖아요. 1, 2, 3, 4동에 큰 공원들이 있는데 이 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 이거는 1동의 공원, 아니 4동의 공원도 아니고 5동의 공원도 아니고 6동의 공원도 아니고 7동의 공원도 아니고 이쪽에 이 신도시의 공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아까처럼 이 신도시 전체에 진짜 자꾸 불법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간판도 너무 커서 도시가 촌스럽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논의하는 구조체가 이 지역회인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파라솔 같은 경우는 동별로 나눴잖아요. 그건 전체 파라솔을 설치하는데 그건 동별로 나눠줘도 별 사안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서 건의해서 갑자기 제가 이름을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단지 거기에 건물 짓는다는 거 그 위원을 제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6동에 생긴다고 그게 6동만의 문화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탄 20동이 함께 쓰는 문화센터잖아요. 거기에는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쭉 모이셔가지고 거기에 뭐를 만들까 이런 논의를 해달라고 이 지역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거랑은 사안이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제를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예를 들면 여기 호수공원은 지금 6동이 저거 7동으로 바뀌었죠? 호수공원 자체가 7동인가요? 7동이죠. 그런데 호수공원을 지금 7동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동탄 20도시 주민은 없어요. 동탄 20도시 호수공원이지. 근데 호수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호수공원을 만들자. 이거는 4, 5, 6동 분이 7동까지 분이 다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논의를 좀 여기서 하면 계속 긴밀히 논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읍면동별로 나눠서 했더니 다시 논의할 사항이 없다. 이게 좀 생각하면 3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달에 한 건을 내도 진짜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 냈으면 시에서 몰랐을 사항들, 이런 사안을 내고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아까 여기 선생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당 가는 버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시에서도 생각하고 이미 하반기부터 달리는 안이 몇 대까지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도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만나서 잠실거까지도 저희가 10대 이미 결정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건의처럼만 주셔도 저희가 적극 검토합니다. 왜?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을이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경로잔치가 딴 도시 잘 됐다는데 우리 4, 5, 6동 경로잔치는 진짜 색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 우리 4, 5, 6동
지금 축제들이 많은데 마을 축제를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 우리 호수공원 생겼다는데 뭐 시에서 어떤 축제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축제를 기획해서 시에 제안해서 주민 참여형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전 이런 게 지역계획의 활력이 생기죠. 그리고 안건 하나 내고 계속 참여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본인이 집에 가서도 알아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호수공원 마을 축제를 하나 만들자 해서 다른 도시의 잘된 사례들로 자꾸 주장해서 이러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간다. 한 5, 6개월 잡으면서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읍면동 여기 읍면이 없지만 그 동별로 요구를 하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동별 자체 투입을 이유가 없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하나 놔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몇 달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만일 이걸 첫 달부터 이렇게 했으면요 안 됐습니다. 이게 한 8, 9개월 오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필요하다 해도 이제 공감대들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만일 금년 1월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이 한 작년 11월에 처음 됐으니까 한 10달 가까이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느낌이 똑같을지 몰라도 이게 엄청 이 지역용들이 성숙해 가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달라진 게 저는 매달 오면서 많이 느껴져요. 네. 이상으로 시장과의 안건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한 번만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합니다.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동의 서영진입니다. 시장님 그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별로 뭐 하는 것도 이거 아니래도 동해 그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동별로 다이어점을 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 가요. 뭐 예산기가 하는 것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일본의 경부 고속도로 지하구간 지출 부분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우리 시나 또는 시장님의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논의보다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말입니다. 우리 동탄이 어떤 동의 하나의 어떤 걸 갖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동, 5동, 6동, 7동 이 대로표를 들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부터 지금 뭐 옛날부터 있는 우남, 포스코, 한화 그 다음 쭉 가고요. 저는 이제 그 건너편에 우리 리스트하우스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도 살아보고 건너편에 살아봤습니다. 고속도로요. 진짜 가서 한번 살아보시면 압니다. 특히 지금 여름에요. 창문을 못 열어놔요. 소음이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그 지금까지 참아온 이유는 뭐냐? 이 지하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참으면은 지하가 되면 우리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반응 이 연장 구간이 진입이 정확히 어디고 출구가 어디고 진도가 어디고 일반인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저걸 갖다 터널로 해놨는데 방음벽을 하려다가 터널로 하느냐 그것도 잘 모릅니다. 일반인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개인 한동의 뭐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4, 5, 6, 7동 동탄 전체 주민들의 고통이라고 좀 생각해 주신다면은 이 시에서 우리가 물론 지금도 아파트에서 오늘 8시 똑같이 8시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일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피부로 가장 가깝게 느낀 것이 지금 육동에 있는 리스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LH공사에 뭘 할 때 어떤 소음들하든지 뭐 천정이 요구한다 하면은 저희 아파트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집이라도 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제가 이 내용이 우리가 동별로 지금 우리 지기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에서 적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요. 이거는
건의사항이지 지역의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저희한테 뭐 이 안건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면 저희가 천상 개인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천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화성시로 넘어간 다음에 화성시 예산으로 또 해준다고 할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아니 화성시 예산은 하락률은 0%입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화성시 예산. 서울 서초동처럼 네. 지금 11m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면도로 만들어서 또 할 수가 없어요. 한 4차선, 6차선 정도면 그냥 크레인 갖고 대충 할 수 있어요. 저 배우 풍조 옆에, 수동천 옆에 작년에 한 것처럼. 근데 이건 10차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못하면 나중에 그 화성시 돈으로 몇천억을 또 들여요. 지금 사람들은 지하화 해가지고 진짜 뭐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전체 행정으로 1.2km 지하화 한 걸로다가 뭐 동탄 이신도시가 지하 소음 미세먼지 이거는 다 동탄 신도시 한복판으로 다 날리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일 때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서쪽으로 있는 거 동쪽으로 한 10m 옮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돈을 몇천억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뚜껑 또 뭐 저 LH에서 화성시로 이관된 다음에 화성시가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준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시장인데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전에 제가 5년 전부터 이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전 시장님 아니, 저는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 경고 아니 예, 잠깐만요. 네, 잠시만. 네. 아니요. 이거는 지역회의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엄청난 난리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예. 저희가 이미 천상시에서 방음터널로 적극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린 사안을 가지고 해봤자 반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하다가 원래 계획에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최종에 방음벽으로 되면 신도로로 터널하는 일은 제가 시장으로 있는 없습니다. 혹시 시장이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의견이에요. 지금 저희가 동탄 신도시 전체가 지금 수건 작업이 아니 알고 이미 저는 제가 이 지역회의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니까 이게요. 그리고 시에서는 방음터를 작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것만 해줘도 여기 있는 분들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방음적으로 방음터널로 지역의원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느 동에 아 제가 동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은 방법을 한번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방음벽이 방음터널로 공정이 바뀔 수가 있는지 한번 방법을 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같은 거 LH에다가 계속 뭐 예를 들자면 올리든지 아니면 뭐 숫자말 감선이나 국정원에 올리든지 뭐 이렇게 아이가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은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무조건 안 된다고. 아니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게 녹화됐으니까 돌이켜 보시면 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리고 이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제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시장님한테 부탁 드린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방음벽이 방음터널로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런 방법을 좀 저희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내용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분명한 건 말이죠. 동탄 시민들이 올 때 지하 터널, 그다음에 4m 지하 경부속도로 이에 대한 돈을 다 내고 왔습니다. 내고 왔는데 그 돈이 어디 갔나는 그들도 따지지 않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내 임기 때는 못 온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은퇴해 있어서 아니, 잠시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민원이라고 민원사항 만나는 모임이 아니에요. 지역회의죠.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지역회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 방음터널은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중 낭비 사업이에요. 어디든 저게 다 돼 있어요. 결국은 LH에서 항상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다음에 꼭 이걸 해요. 결국은 그 강릉고속도로, 뭐 광교, 뭐 다른 지방 뭐 판교 가는데 다 나중에 뚜껑 덮은 거예요. 결국은 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작할 때 하면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지금 여기서 요거 10m 옮기는데 똑같은 거예요. 뚜껑 그냥 열린 건 똑같은 거예요. 논두렁 일대하고 지금 신도시 몇십만 저희가 똑같은 이렇게 하면 논의가 좀 아까 옆에 분이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옆에 위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을 모르면은 주장이 맞는데 저희가 돈 들고 뭐하고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저희 설득시킬 필요가 있지만 저희도 필요한 걸 다 알고 있고 아까 옆에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게 대안적인 방법이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으면 지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터널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이해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안 자체가요. 네. 대리치에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엔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적극적으로 생각하겠구만. 예를 들면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것도 작년 봄에 여러 군데 됐어요. 아직까지도 파송시 이관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놀리고 있어요. 이 더운 여름 그냥 다 지나갔지. 파송시에서 그냥 인수 받아가지고 조금 미흡하면 파송시에서 뭐 조금 또 수리하든지 잘못된 거 고쳐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완벽할 때까지 LH에서 뭐 다 해라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회의 참석 시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인정을 해드렸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바로 1365 사이트에 가입하시면은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 1월달부터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체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정우동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사동의 정우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회의에서 주재자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오늘 회의 자료 중에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4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회의 운영 방식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경은 6월 지역회의 시 시장님의 지역회의 운영 방식 개선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나 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위원 회의나 또 지역회의 운영 개선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해 주실 경우에 저희 지역위원 회의에서조차도 위원님들 간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개선 사항이 제안으로 오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에서 제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은 여기 옆에 계신 총무팀장님께서 먼저 기한을 해 주셨는데요. 절대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에 되어 있는 지역회의 운영 개선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개선할 사항이나 또 이거보다도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자유롭게 여기서 토론해 주시고 그 사항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저희 지역 위원님이 정족수가 141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인 47분이 참석하시면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신 분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시면 통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하는 방식은 지금 목걸이에 이렇게 차고 계신 뒷면을 보시면 빨간색 스티커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에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꼭 빠뜨린 거 없죠. 그래서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회의 개선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동별로 이제 끝나면 동별로 안건을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4개 동인데 이제 동에서 나온 안건을 그 동에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게 왜 나온 안건이고 배경이 뭐고 왜 필요한지 취지가 무엇인지 다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동에서는 다음 달 지역회의 나올 때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4분의 1은 그 안건에 대한 취지와 시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하는데 4분의 3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별로 뭐 회의하는 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로 그 안건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4, 5, 6동, 7동이 전부 다 안건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달부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동탄 1번역에도 같은 주제로 회의를 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했고요. 오늘 이따가 동별 회의 때 안건을 제안을 하시면은 다음 달에 8월 달에 바로 시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안건을 발제하신 분이 아니면 그 동에서 대표하시는 분이 그 안건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충분한 설명과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시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과 시장님께서 지켜보시면은 그 정확한 지역위원들께서 바라는 내용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 9월 달에 전체적인 답변을 받는다면은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전체 동별로 동별 지역회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 동별로 안건을 내는 문제점에 보다는 그 동에서만 그 내용을 알고 그 동에서만 동의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4분의 3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은 이 다음 달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 달에 시장과 그 충실한 토론이 되는 절차를 진행함이 좀 바른 방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금 운영 방식 개선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주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서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3건에 대해서 시장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격월제로 되면은 그 논의 건수가 좀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어제 동탄 1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3건 하던 거를 2달에 6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논의하는 안건 수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음 달에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제해서 발표를 하시고 서로 토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과 시장님과 위원님 간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9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또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로 개선을 하면 어떤가 싶은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의하시고요. 논의하신 다음에 주재관님 진행에 따라서 왼편에 있는 전지에다가 아까 나눠드린 출제용지 스티커를 붙여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압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부터 확실히 정리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그런 상태가 와요. 그러면 나도 그냥 끼어들어도 되겠네? 이분은 좀 거의 습관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제가 주제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까 제일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 7동의 조남창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위원이면서 운영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선안을 제안해 주신 건 좋은데 그 현행 운영하고 개선안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동별 안건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안건 선정에서 이제 운영위원들이 안건 선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하고 지금하고 시스템이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7동 운영위원이지만 다른 동에서 그 제안을 해주신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운영회의를 할 때. 그럴 때 현재 이 제안해주신 안건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다른 동의 그 의견, 그러니까 제안을 해주신 거를 운영위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제안해주신 운영에서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제안해 주신 거는 2달을 주기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늦추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공감해서 그 좀 깊게 이해하고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시스템이 제한된 거 아닌가. 왜냐하니까 지금 저희 현행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은 8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그 운영 방식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을 지역위원 회의에서는 가감 없이 선택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정하거나 또는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각각이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선택만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안건이 제한된 것 같고요. 또 다른 안건, 예. 안녕하십니까. 동탄역도 김용호입니다. 그 운영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고요. 이 자체 운영위원 회의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동 운영위 회의 진행 중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발치 내용이라든지 작업의 내용을 서문 담당을 해서 갖고 가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안을 만들어서 갖고 오게 되면 운영위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공통으로 검토해서 그 안건을 다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발표하고 어떤 개선점, 방안점 제안하시는 분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그 시 관계자들한테 주게 되면은 그 관계자들은 운영위에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각 운영위원들한테 뿌려주고 그 운영위 회의 당일날 그 내용을 검토한 내용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안건을 다음 이번 달 회의 안건의 발표 자료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서면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까 그런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회의하는 거하고 그냥 운영이 해야 하는 사이에 시에서 어떤 내용, 이게 동탄 출장소가 되겠죠. 출장소에서 운영위한테 어떤 제안, 회의, 전체적으로 지역회의에서 나온 안건 6건, 9건 내용을 다 공유를 해 주시고 그 발표된 내용을 어떤 개선 방향,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은 그 차기 회의 때도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예.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차동의 정재군입니다. 일단은 이 지금 어차피 개선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을 한번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회의 인원이 지금 절반 이상도 안 오고 있어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모집을 하든지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거든요. 지역회의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안건을 2개씩만 내면 되는데 운영회의를 또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회의에 안 가면 그동안 안건 안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사동은 안건 자체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굳이 운영위원이라는 체제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건을 선정하면 각동에서 2개씩 하면 8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4개 동이니까. 그걸 이제 8월 지역회의 때 그 안건자들이 발의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일반 회의하고 또 운영회의 한다고 해서 거기 또 안 가면 그동안 아예 안건 자체가 안 올라가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안건 있으시면. 예. 오동의 허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지역회의 운영 방식 변경을 가하고 나를 딱 지정을 했는데 운영 방식 변경이라는 뭐 시장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뭐 기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뭐 기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운영 방식 변경에 포함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건지 일단 그거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의 저희가 안내드린 거고요. 그럼 이렇게 논의해서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토론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도 지금 가나 지금 띄워놨잖아요. 저희가 일단 예시를 띄워놓은 겁니다. 그걸 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이제 변경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변경한다는 게 뭐든지 뭐 이 조직에서 이게 회의가 많으면 잘 되는 집구석이 별로 없어요. 회의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가 많아서 뭔가 그거를 개선하든 아니면 이노베이션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시장이 동별로 할 수 있는 안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다. 근데 전체적인 같이 수정이 되고 공유가 되는 안으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처럼 동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안건이 올라와서 여기서 뭐 고수를 하던 아니면 이제 발의자가 발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동별로 나누지 말고 고수를 해서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오늘 그 회의할 때 회의 이제 우리 주재한 위원님 계시니까 거기서 총무겸 아니면 이제 서기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걸 안건을 채택을 해서 그대로 다음 달에 그렇게 되면 공무원분들도 계시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 달에 시장님한테 가타부타 결론을 듣는 것도 진행 안건도 빨리 되면서 예를 들자면 업무 자체도 바로 진행할 사안이 있고 지금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6번 나오면 걸고 텀이 2달 이상 넘어가는 건데 다음 달에 시작할 거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2-3달 딜레이 가면서 끝에 3개월째 나온다고 해서 2달 있다 3달 나온다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3달 있다가 시장님 이거는 안건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떤가?
좀 안건은 좀 누가 적어주시나요? 지금 나오는 안건은요? 그래서 안건 발의해 주실 때에 약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앞부분 서론하고 좀 이런 거 빼시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 또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사동의 이정규입니다. 처음에 우리 그 의원을 모집할 때 그 분과로 1과, 2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동, 5동, 6동, 7동으로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4동에 사는데 호수공원을 뭐 개발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분과로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분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의논을 냅니다. 뭐 분과라고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환경, 쉽게 환경, 그 다음에 건설, 네,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 나와 있는데 다에다가 분과별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되죠? 그렇게 그죠?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가, 나, 다에다가 분과별.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다 모아서 안을 다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가, 나인데 다는 분과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허 의원님 또 말씀하신 뭐였죠? 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역위원 선정 필요 없이 예. 그거를 그러면 라로 좀 넣어주십시오. 라. 예. 다는 분과별이고 라는 저기 지역위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안건을 결정하자. 그러시죠? 네. 아까 뭐였죠? 두 건씩 해서 8건. 여기 같은 의견이십니다. 발제장을 이제 8월 때 다음 달에 때 국내회의 한 거를 발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답변을 주는 거니까 비슷한 것만 약간 다른 운영위원 체제를 그러니까. 운영위원 체제를 없애자. 그거를 라를 그럼 마네요. 마 그죠? 마인데 그 말이지. 마인데 운영위원을 없애자. 그렇죠? 잠깐만요. 다음에 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로 해주십시오. 거수로. 저희가 지역회의를 회칙을 정했잖아요. 회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그다음에 그 회칙상에 운영위원과 지역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면 회칙을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개선안이 회칙의 안에서 개선이 되는 것이 지금 이야기는 이 전체 지역회의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를 다 다시 하자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 만약에 그게 채택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시 다 뜨고 그럼 다시 지역회의 회칙을부터 다시 만들고 할 건지는 그거는 좀 우리가 같이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왜 제가 이 안건을 이야기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운영위원이 저번달 한 명 나왔어요. 왔어요. 아니요. 회의 자체가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뭐 집에 못 가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하니까 오늘 원래 안건이 지금 소통안입니다. 소통. 4동, 5동, 6동, 7동 간의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안건이 잘 거기서 선택이 돼서 시장님께 잘 전달이 되고 또 저희 지역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이 상정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론이 되고 제안이 되고 그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안건으로 이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적이기 때문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여러 안건이 있지만 다음 달에 또 안건을 상정해 주시면 되니까 가능하면 이
소통과 관련되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오늘 또 결론도 내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상정된 안건이 타당하고 또 찬성하시면 투표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에 집에 갈 때 찬성 반대의 의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건을 막 이렇게 강요하시고, 또는 뭐 강요는 아니지만 강조해 주시고 하면은 안건이 너무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상정된 안건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안건 말씀? 지금 안건이 예. 우리 지역회의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자분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지역회의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서 현행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지역회의 운영 개선안 8페이지에 있는 개선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역회의 운영 개선안이 가장 좋은 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7월달에 모였으니까 동별로 모여서 동별의 사항을 몇 개 추려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동별로 운영위에서 취합되면 그 취합안건을 8월달 지역회의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시장님은, 왜냐면 4, 5, 6, 7동에 어른이 수령이 안 되는데 시장이 답변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한개 돈에서 저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4, 5, 6, 7동에 대한 것을 지역에서 결정되면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운영 개선안이 가장 좋은 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7월달에 모였으니까 동별로 방을 틀을 만든다. 5등에 나왔으면 5등에서 다음 운영할 때 제출되면 운영위에서 결의해서 결정되면 다음 8월달 회의에서 그걸 우리가 호응을 해서 결정되면 시장한테 건의하는 거잖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 다른 안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 지금 2번 현행 유지안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예? 뭐 수정이요? 예. 어디요? 네, 뭐예요? 2번 안에. 나 안에. 나에? 네. 나를 현행 유지를 수정한다고요? 아니, 그 안에 현행 유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운영체계나 지역위원회 회의나 별도로 다 개통되어 있으니까 그 현행 유지 안에 각 동 지역회의 장소에 시공무원 참석해서 행정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안을 정리해서 운영에 보고하고 운영에서 정리한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 생각이 지역 위원들이 그걸 다 얘기해서 결정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현행 유지를 건드리지 마시고요. 마에다 추가하십시오. 예. 새로운 현행 유지를 건드리지는 않고, 예.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건 해치 각동 안건 회의 나번에 현행 유지가 각동 안건 회의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행 유지에 공무원이 참석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행 유지에 그 말이냐 이거죠. 예. 나하고 마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저기 수정한 내용은
이거는 다른 거죠. 나하고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자유로운적이니까 자유롭게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로운 그 운영 방식보다도 지금 여기 중에서 분과 체제 변경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좀 뭘 갖다가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하고 우리가 지금 그 방식을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별 소속이 아니에요. 동별 소속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이라는 모든 걸 해가지고 할 것은 시에서 지역회 우리 동탄 지역의 발전과 어떤 그 애로사항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제일 처음부터 아까 시장도 말했더니 다른 지역은 분과체제를 해갖고 하는 데인데 우리는 처음에 시장 태동할 때 여러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꾸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애로사항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되면 5동은 5동대로 7동은 7동대로 자기 동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르게 착하는 것보다도 전 여기 한 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국가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저는 거기서 예를 들어 교통국가 같은 그게 4동, 5동, 6동 해가지고 인원이 다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공유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가나, 다나, 마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시면서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 중에 몇 개를 고를까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이건 네? 자, 저기 또 추가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국 과장입니다. 저도 그 지역회의의 그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지역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다만 아까도 그 설명을 시장께 하셨지만은 지역회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방향이 자꾸 왜곡돼 갖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분명하게 지역회의의 기본 취지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동별회의에 공무원 참석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여기서 하신다고 우리 지역위원이 하라면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취지 자체가 변형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분과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과체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해됩니다. 지금 동탄 일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의 방식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분과별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4, 5, 6동, 7동이 분과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체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안을 내는 거고 오늘의 내용은 전체 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다다음 달에 모든 6건을 시장님이 거기에 참여해서 대답을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시는 건데요. 내용이 자꾸 변형됐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은 탈락입니까? 만은 안 되는 거예요? 만은? 네? 과장님 기다리다밖에 더 되냐고. 자, 잠깐만요. 그래? 가나, 다라, 마, 바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바에. 아니 말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주는 게 맞죠. 아니, 마는 제가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만. 그러니까 일단은 7월 동별 안건 제안을 하고 각 동에 저희가 지금 4개 동이니까 안건을 2개씩 해서 8개가 하는 게 맞고요. 6개 안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 동에 2개씩 나오면. 그래서 안건을 8개가 하고 굳이 운영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을까? 바로 이거를 8월 지역회의 때 그 발의자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가나, 다라, 마, 바에
바로 넣어야 되겠는데 바. 안건 결정권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역회의로 넘기시겠다는 거 나하고 바는 내용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서 지역 여기서 지역 전체 회의에서 안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분과로 넘어가서 회의를 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회의를 하자는 얘기고, 지금 저 위원 말씀은 지역 회의에서 뭐 분과 그거 설명 다시 해보세요. 지금 내가 뭐야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개선안에서 적용되는 게 동별 안건을 하고 안건 상정 선정을 지금 6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8건으로 하고 각종의 2개씩, 그리고 8월 지역회의 때 안건 발제자가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할지 안 할지 정해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다고. 나는 지금 안 되고 바로 가야 돼. 나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안 쓰는. 예, 바로 가자. 그러니까 파악을 하는데 운영 개선안에서 동별 2건이고 예. 동별 2건이면서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 동별에서 2개를 주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동별 2건의 운영위원 폐지 그거죠? 폐지가 아니고 운영위원 그러면 왜 지역회의 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럼 운영위원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요약해보면 동별 안건 2건 운영위원 필요 없음. 맞죠? 그게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죠 이제? 다 반영된 거죠? 자, 그러면은 주임 제가 마지막으로 네. 아니, 잠깐만요. 저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안건이 좀 많아져가지고. 가나다라 바 중에 가하고 나는 이미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는 국가체제로 변경한다는 거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라의 지역회의 자체회의에서 안건 결정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의 동별회의에 공무원 참석. 뭐 이거 어려운 거 없고, 바의 안건은 동별로 2건씩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니까 없애버리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안건이 최초의 2건이었는데 6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 진행하면 됩니까?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국가체제로 변경을 한다 해도 나라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별로 제한하든 국가로 제한하든 분과에서 나온 안건은 전체에서 공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취지이기 때문에 국가체제로 변경한다 해도 저거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회칙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아까 홍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역할이 있고 뭐 폐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약간 제가 볼 때는 회칙을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좀 논의해보시 이제 회칙을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회칙을 제가 오늘 지금 회칙을 다 배분을 못해드렸잖아요. 지금 회원님도 회칙을 전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하는 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는 폐지하자 하는 거는 빼도 되겠습니까? 근데 나도 실질적으로 저걸 하면 운영위원회 필요가 없죠. 말로 하면. 자, 그러면은 이 안건 이해는 없죠? 이 안건을 존중하겠습니다. 주재자 입장에서. 이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죠? 팀장님. 자, 그러면은 저희가 회칙에 투표하시는 분의 과반수가 넘어야 그게 안건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이렇게 하면 과반이 나오네요. 전부 다 부결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다 오늘 부결되면 현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빼고 하나를 정해서 보수하죠. 잠깐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동 민명주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나에 대한 거를 일단 그 가반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걸 하는 건 어떨까요? 가나에 대해서 일단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을 좀 뭐 분과체제로 덧붙이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노란색 옷 입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가와 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라 마가 지금 안건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저 섞어놓고서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예, 이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쪽에 하얀 옷 입으신 분. 저는요, 지금 어쨌든 현행 유지는 하나고 나머지 의견들은 다 바꾸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 상태에서 한 3개 정도는 압축한 다음에 이걸로 그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냥 두 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1번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나나 반은 변경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해야 되네요. 아니 한 번이죠. 그러면 투표를 저기 딱지가 두개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지금 거수해서 발언권 얻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역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안건 올라온 게 가로 할 거냐 나로 할 거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나 마 반은 그 후에 안건을 내는 거고 지금 일단 안건 올라온 것 자체가 가 할 건지 나 할 건지에 대한 선택으로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다른 의견이 나왔는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나 나에 대해서 결정한 후에 그 아까 말씀하신 정족수가 채워지면 그 안건에 대해서 뭐 분과 체제로 가든 뭐 지역회의 안건에 대한 체제로 가든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회의 때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의견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개선안에 대한 건을 가로 할지 나로 할지 선택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요. 초반에 총무님 팀장님께서도 여기 있는 안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그 안건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총무 팀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안건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보충하거나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를 제시하는 건 그래. 의장님, 제 의견 좀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각 당군간의 분위기가 상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각 나는 헌법에 관한 사항이 나가면은 그 이해하는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세부적인 사항과 위에 있는 헌법을 같은 적으로 넣고 투표한다는 건 투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좀 투표는 조금 이따가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동결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동결 회의 하실 분들은 밑에 전화해 드리니까 마무리 일단 해주세요.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첫째안이 기존 안이잖아요. 그 기존 안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1번을 2번으로
그걸 개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이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운영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안이 예 여기 8페이지에 개선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안이 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안이 전부 다른 안들입니다. 이거하고 전부 다른 안들이거든요. 많이 가셨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많은 득표수 2가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2가지를 좀 도연 설명을 해서 결선 투표로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안이 아마 바라마바 안을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안이 이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2개월에 한 번씩 6번 해가지고 지역 운영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여기서 부연 설명해가지고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라마바는 또 전혀 다른 안들입니다. 이런 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결선 투표 빨리 결정해 그냥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적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투표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개만 가지고 현행 유지한다, 변경한다.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번 회의 때 다시 안건으로 해서 다시 표결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딱 2개만 가지고 하나는 현행 유지, 하나는 바꾼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를 보면은 변경입니다. 가는. 그죠? 나는 현행 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표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